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던 어느 날 엄마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거 결혼할 때 보태 아버지가 주신 거야. 안 그러셔도 돼요. 대학 학비도 보태주셨는데 그럼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아버지가 딸 대학 보내주는 게 당연한 거지. 무슨 그런 말이 있어. 혹시 경미는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니? 절대 아니죠. 근데 죄송하고 감사해서 그렇죠. 네 오빠 결혼할 때도 해준 거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아들이랑 딸이랑 똑같이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니. 아버지의 인자한 미소는 언제나 저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은 재혼 가정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생부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는 바람에 엄마와 저는 얼떨결에 집에서 쫓기듯 나와야만 했는데요. 함께 사는 내내 생부의 만행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엄마와 저는 약간의 돈을 받고 생부와 영영 이별을 하는 것이 전혀 슬프지가 않았어요. 그 뒤 우리는 외갓집으로 갔고 엄마는 외할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일을 하며 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다행히 외할머니가 시장에서 꽤 오래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셨던지라 많이 여유롭진 않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나름 조용하고 무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선은 생부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에 막 들어갔을 무렵 외할머니께서 엄마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어요. 너도 영석이라고 기억나지? 아, 영석이 오빠? 옛날에 한창 같이 어울려 놀아서 잘 알지. 사실 영석이가 한 5년 전쯤 사별하고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데 고향 내려왔다 오며 가며 너를 봤던 모양인지 무슨 일인지 물은 모양이야. 그래서 영석이 엄마가 영석이한테 너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말했고 말이야. 근데 영석이 엄마 말이 요즘 들어 영석이가 뻔질나게 내려오고 네 안부를 그렇게나 묻는다지 뭐니. 내 안부를 왜 물어? 영석이 엄마 말로는 영석이가 너한테 마음이 있어서 묻는 게 아니겠냐고 하더라고. 말도 안 돼. 영석이 오빠가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촌사람한테 관심이 있겠어? 그렇잖아도 나도 영석이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영석이가 예전부터 너를 많이 좋아했다잖니. 근데 네가 다른 남자랑 맞선 보고 바로 시집 가버려서 한동안 울고불고 그랬다잖아. 난 그런 거 전혀 몰랐는데. 엄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석이 엄마 말로는 영석이가 대학도 못 가고 그랬잖아. 그런데 너는 대학도 나왔고 하니 말도 못 걸었다고 하더라고. 내가 무슨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지방대 나온 건데 그게 뭐라고 그런 말을 해. 그것도 엄마가 나 대학 가는 거 보는 게 꿈이라고 해서 엄마 성화에 못 이겨서 갔던 것뿐인데. 암튼 영석이가 너 시집 가는 거 보고 밥도 안 먹고 참 힘들어했다잖아. 근데 네가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다시 마음이 움직인 모양이야. 너랑 밥 한 끼 하고 싶다고 하는데 가서 한번 만나봐. 아유 싫어. 경미 아빠랑 사는 데인데 그 모진 세월을 보냈는데 내가 미쳤다고 다시 남자를 만나겠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니까 얘기도 꺼내지도 마. 정서방 그 인간은 인간 말종이니까 그런 거고 영석이는 처자식한테 그렇게나 잘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 네 나이도 젊은데 언제까지 그러고 살려고 그래. 예전에도 엄마가 경미 아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지금 내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그러게 내가 결혼 늦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나 말했는데 엄마가 그런 사람 없다고 하도 결혼하라고 해서 이 사달이 난 거잖아. 그날 처음으로 엄마가 할머니께 원망을 쏟아냈는데요. 할머니가 한탄을 토해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 애미가 죄인이다 죄인이야. 그 학벌이 뭐라고? 학벌 좋은 거랑 인물 좋은 거에 미쳐서는 내가 너를 그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어. 워낙 배운 거 없이 고생하면서 살다 보니 너만큼은 똑똑한 사람 만나서 잘 살길 바랬는데 내 욕심이 화를 불렀어. 라며 할머니께서 눈물까지 훔치셨어요. 그 모습에 엄마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다시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냥 한 말 가지고 뭘 또 울기까지 하고 그래. 속상해서 한 말이니까 담아두지 마. 내가 엄마 마음 왜 모르겠어.
그러니까 영석이 한번 만나봐. 사람이 참 괜찮다니까. 엄마, 경미 때문이라도 난 절대 재혼 안 해. 나도 엄마처럼 우리 딸 잘 키울 참이야. 엄마가 제 머리를 몇 번이나 쓰다듬으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날은 엄마의 말에 안심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동안 생부로 인해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인지 영석이 아저씨가 끊임없이 우리 모녀에게 정성을 들였습니다. 특히나 영석이 아저씨는 고생 끝에 사업이 나름 잘 되는 모양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에 외할머니는 끊임없이 엄마와 영석이 아저씨가 잘 되길 바라고 또 바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장에서 일을 하시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마침 지나가던 영석이 아저씨의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아저씨가 할머니를 들쳐업고 근처 병원으로 급히 갔거든요. 다행히 할머니는 빈혈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당신의 인생과 비슷한 삶을 사는 엄마를 보며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식사도 제대로 못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엄마가 할머니께 잔뜩 화를 냈거든요. 그러게 내가 밥에 물 말아 먹지 말고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 했잖아. 입이 깔끌거려서 넘어가질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빈혈이 뭐야 빈혈이.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영석이 오빠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엄마 입에서 영석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할머니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그랬어? 영석이가 날 도와줬어? 엄마 쓰러졌는데 다행히 영석이 오빠가 근처에 있었던 모양인지 쏜살같이 달려와서 도와줬어. 나 혼자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기나 해? 거봐라. 이래서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든든한 법이야. 나도 영석이처럼 든든한 사위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할머니가 애처로운 눈빛으로 엄마와 저를 번갈아가며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할머니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온다며 병실 밖을 나가자마자 할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어요. 경미야, 네가 엄마를 잘 설득해야 한다. 네 엄마 한참 젊은데 저리 혼자 살게 할 순 없잖니. 네 엄마한테는 네가 제일 소중한 것처럼 나한테도 딸인 네 엄마가 제일 소중한 법이야. 그러니까 네가 옆에서 아빠 필요하다고 영석이 아저씨랑 재혼하라고 말 좀 해라. 이 할미 소원인데 들어줄 거지? 라며 할머니가 제게 애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언제부터인가 영석이 아저씨에게 좋은 감정이 쌓여가고 있었는데요. 영석이 아저씨는 생부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자상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따뜻한 배려를 처음 받아봤던지라 저도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영석이 아저씨 가족과 우리 가족은 자주 만나 어울렸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두 분은 재혼을 했습니다. 오빠도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항상 저를 배려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한 집에서 같이 살았고 처음으로 가족의 존재가 무엇인지 느꼈다고 해야 할까요? 대학에 들어간 제가 늦게 오는 날이면 아빠가 데리러 와줬습니다. 혹시 아빠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오빠가 데리러 오기도 했고요. 오빠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는 저한테 제일 먼저 소개해주기도 했는데요. 여자친구도 오빠만큼이나 좋은 사람임에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 뒤 오빠는 결혼을 했고 새언니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 또한 남자친구가 생겨서 가족들에게 소개를 했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부모님이 저를 앉혀놓고 통장 하나를 건네며 결혼에 보태라고 했습니다. 물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 급히 사양을 했고요. 전 죄송해서 이거 못 받아요. 그동안 아빠가 어떻게 해주셨는데 양심도 없이 이걸 어떻게 받겠어요. 저는 아빠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빠를 만나고 나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빠 아니었으면 결혼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아버지가 딸한테 다 그 정도는 하는 거지. 아빠,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앞으로 효도 많이 할게요. 내내 사는 동안 활짝활짝 웃어준 것만으로도 효도는 다 한 거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거 결혼할 때 보태. 우리 딸 결혼하는데 난 꿀리는 거 절대 못 본다. 아버지의 말에 저도 모르게
폭풍 눈물을 쏟고 말았는데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또 있을까 싶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했거든요. 결국 아버지가 주신 통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쓰고 싶진 않았기에 다시 돌려드릴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친을 만나러 갔는데 제 눈이 빨갛게 충혈된 걸 보고는 남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 눈이 왜 그래? 혹시 울은 거야? 아, 그게 우리 아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비록 생부는 잘못 만나서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많이 힘들었지만 내가 아빠 복은 있는 것 같아. 우리 아빠 진짜 너무너무 좋은 분이신 것 같아. 그렇긴 하지. 근데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왜 울은 건데? 나한테도 얘기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사실은 아빠가 결혼할 때 보태라고 통장을 주신 거 있지. 뭐? 통장을? 어, 돈이 꽤 들어있더라고. 경미야, 우리 앞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살자. 남친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을 했고 제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면서 살 거야.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고맙긴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걸 가지고. 재혼 가정이라고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도 많은데 좋게 봐줘서 고맙지. 색안경 끼고 볼 게 뭐가 있겠어. 사람이 우선인 거지. 남친이 저를 위로하듯 말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은 채 제가 고개를 숙였는데요. 곧 남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할 때 그 돈 보탤 생각인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다시 돌려드릴까 해. 어렵게 주신 건데 왜 돌려드려? 그동안 받은 것도 많은데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받겠어. 덕분에 난 대학도 편하게 다니고 그랬거든.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릴 일인데 또다시 돈을 받는 건 좀 아니잖아. 거기다 우리는 양가 도움 없이 둘이 모은 돈으로 결혼하기로 했던 거고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께 돌려드려야지. 오, 아, 그랬었지? 남친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껄끄러운 듯 해보였지만 그게 내색하지 않은 채 지나갔는데요.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문자가 와서 확인을 했더니 남친 엄마였습니다. 문자 내용은 시간 날 때 전화를 달라는 내용이었고요. 저도 남친 집에 인사는 드렸던지라 남친이 제 전화번호를 알려준 모양이구나 하고 전화를 했더니 다짜고짜 만나자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준수한테는 따로 말하지 말고 만났으면 좋겠는데 날짜랑 시간은 네가 정하렴. 내가 맞출 테니까. 정하면 나한테 문자 좀 넣어주렴. 라고 전화를 끊었고 잠시 뒤 날짜와 시간을 문자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친 엄마를 만나러 나갔는데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남친 엄마가 말을 꺼냈어요. 네 새아빠가 결혼할 때 쓰라고 통장을 줬다며? 대체 얼마를 준 거니? 네? 그걸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우리 준수가 집에 와서 말했으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니? 그나저나 너 말이야. 그거 진짜 돌려줄 건 아닌 거지? 혹시 준수랑 결혼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는 해본 거니? 그냥 양가 도움 없이 우리 둘 모은 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양가 도움 없이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네 새아빠가 굳이 돈을 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잖니. 니들이 아직 많은 얘기를 안 한 모양인데 사실 우리 준수가 모아놓은 돈이 얼마 없다. 거기다 우리도 보태줄 형편이 못 되고 말이야. 그러니 그 돈 받아서 결혼에 보태면 얼마나 좋겠니? 새 시집가서 호강하고 사는 거 보니까 네 엄마 얼굴이 아주 예쁜 모양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진즉에 이혼하고 돈 많은 남자랑 재혼하는 건데 후회 막심이지 뭐니. 남친 엄마가 어찌나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던지 제가 잠시 넋을 놓고 말았는데요. 그런 저를 아랑곳하지 않고 남친 엄마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엄마가 새 시집간 것도 이런 것 때문일 텐데 새아빠가 준 돈을 안 받긴 왜 안 받아? 주는 대로 넙죽넙죽 다 받아야지. 저기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내 말이 뭐가 지나쳐? 대부분은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는 않죠. 그리고 저는 우리 아빠를 새아빠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 말은 좀 상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그거 다 피해의식인 거야. 그럼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네 아빠가 새아빠지 친아빠겠니? 남친 엄마가 또다시 거침없이 말을 하는 모습에 싸늘한 눈길로 남친 엄마를 향해 냉랭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돈 받을 생각 없습니다. 그럼 할 말 끝난 것 같은데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예, 남발 안 끝났는데 그냥 일어나면 어떡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요. 라며 제가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는데요. 남친 엄마의 언행에 참을 수 없는 치욕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잠시 후 집에 들어갔는데 남친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나 지금 너네 집 아파트 1층인데 잠깐 나올 수 있어? 알았어. 지금 나갈게. 제가 다시 밖으로 나갔고 남친과 한 카페로 들어갔는데요. 자리에 앉자마자 남친 눈이 싸늘하게 희번덕거렸습니다. 너 오늘 우리 엄마 만났어? 지금 막 만나고 오는 길이야.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행동했다며? 함부로는 내가 아니라 준수 씨 어머님이 함부로 행동하셨겠지.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차마 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운 말들이었으니까 준수 씨가 직접 가서 물어봐. 라며 제가 물을 들이키고 있었는데요. 남친이 감정을 가라앉히고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돈 이야기를 꺼낸 건 우리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워서 그런 것뿐이야. 근데 그런 모욕감을 주는 건 좀 아니잖아. 글쎄 모욕감은 진수 씨 어머님이 아니라 내가 받았다니까? 경미야, 우리 엄마가 말실수를 좀 한 모양인데 그게 다 우리 잘 살길 바라서 그런 것뿐이야. 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잘 아셔서 그런 거야. 근데 보태준다는 돈을 굳이 돌려준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잖아. 거기다 사실 내가 빚이 조금 있어서 엄마가 더 그런 것 같아. 뭐? 빚이라고 하면 대출이 있다는 말인 거야? 그게 대학 다닐 때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게 아직도 남아있거든. 그래서 말인데 그거 다 갚으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우리 그 돈 받아서 우선 그거부터 다 갚자. 우리 어차피 결혼할 건데 미리 갚으면 좋은 거잖아. 남친이 설레는 표정으로 말을 하는 모습에 등골이 오싹해졌는데요. 순간 오히려 제가 이상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기에 할 말을 잃은 채 멍이 앉아 있었는데 다음 순간 남친 입에서 더욱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기, 그리고 너네 친아빠 말이야. 갑자기 그 사람 얘기는 왜 꺼내는 거야? 사실 나도 이런 얘기를 꺼낼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말하는 건데 이건 우리 엄마한테도 아직 말 안 했거든? 사실 며칠 전에 너네 친아빠가 날 찾아왔어. 뭐? 친아빠라니? 혹시 내 생부를 말하는 거야? 제가 불안감에 휩싸인 채 되물었는데요. 남친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며칠 전에 너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나를 붙잡고 너랑 결혼할 사이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당신이 네 친아빠라고 하면서 술이나 한 잔 마시자며 나를 데리고 가더라고. 처음에는 나도 긴가민가 했는데 얼굴 보니 눈이랑 입이 너를 꼭 닮아서 거짓말은 아닌 것 같길래 따라갔더니 나한테 부탁을 좀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부탁이라니? 무슨 부탁? 그게 사실은 네 친아빠 말이야. 생부겠지. 그래 생부 말이야. 지금 많이 아프대. 그래서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너한테 부탁을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 뭐? 그런 얘기를 준수 씨한테 했단 말이야? 그게 아무래도 너네 부모님께 계속 말을 한 모양인데 문전박대만 당하고 쫓겨난 모양인가 봐. 근데 많이 급하다고 하면서 너를 좀 설득해달라고 하더라고. 그 사람 남보다 못한 사람인데 그걸 왜 나한테 해달래? 그 사람 재혼해서 자식들도 있을걸? 할머니한테 듣기로는 아들을 둘이나 낳고 산다고 하던데 지금쯤 대학생은 됐을걸?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는데요. 남친이 계속 눈치를 보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아들이 둘 있는 게 맞긴 한데 당신 아들은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해야 하는데 이식하면 약을 계속 먹어야 한다면서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럼 나는 이식해지면 나도 약 먹어야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라고 해. 그게 너는 딸이지 않냐면서 딸은 좀 낫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런 미친 소리가 어딨어? 흥분하지 말고 우선 더 들어봐. 그러면서 나한테 한다는 소리가 만약 네가 간이식만 해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너한테 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너를 좀 설득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 뭔 미친 소리라고 있어.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채 외쳤는데요. 남친이 급히 저를 다시 앉히며 말했습니다. 진정하고 들어봐. 나도 미친 소리인 것 같아서 우리 엄마한테도 말 못했다니까.
왜? 준수 씨네 엄마한테 말하면 간이치게주고 아파트 받으라고 할까봐? 사실 30평대 아파트 하나면 나쁜 조건 아니잖아. 뭐? 그 말 진심인 거야? 경미야, 잘 생각해봐. 우리들이 평생 벌어도 그런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바에는 너 건강한데 남도 아니고 친아빠, 아니 생부한테 간이식해주고 그 아파트 받는 것도 나쁜 조건 아니지. 난 결혼해도 딩크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나쁜 선택은 아닌 거잖아. 시간이 갈수록 돈에 눈이 먼 남친이 거침없이 말하는 모습에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 제가 앞에 있던 물잔을 들어서 남친 얼굴에 끼얹으며 말했어요. 이제 보니 니네 집 사람들은 돈이라면 못할 게 없는 사람들이구나. 전에 생부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말했는데 어쩜 나한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오늘 너랑 끝났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어디 무서워서 너랑 살 수나 있겠어? 라며 그곳을 뛰쳐나오다시피 했습니다. 잠시 후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놨고 엄마가 분노했습니다. 그 미친 인간이 그여 사다를 냈구나. 생부란 인간이 딸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절대 딴 마음 먹을 생각도 하지 마. 간이식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리고 그 준수랑도 당장 헤어져. 그렇잖아도 지금 헤어지고 오는 길이야. 어찌나 놀랐던지 아직도 온몸이 덜덜 떨리는 거 있지. 진짜 미친 집구석이라니까. 그렇게 한동안 아버지가 출퇴근을 도와줬고 얼마 뒤 우리는 이사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너무나 큰 충격으로 인해 휴대폰 번호를 바꾸기까지 했고요. 어느 날은 외할머니께 전화가 걸려왔는데 생부가 외할머니한테도 찾아가서 제 간을 달라며 울며 불며 매달리기도 했다네요. 물론 외할머니가 소금까지 끼얹으며 내쫓아버렸고요.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러갔고 어느 날 외할머니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는데 결국 생부의 큰아들에게 간이식을 받았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이지 치가 떨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며칠 전 전남친을 소개해준 사람에게 전남친이 이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